네,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예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바람이 들어가면은 이가 시리다. 바람만 불어도 이가 흔들린다. 그래서 풍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시장에서 사는 무 같은 경우에도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이거 바람 들었어. 이런 것처럼 안 좋을 때 아마 바람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치아가 안 좋거나 이랬을 때 풍치라는 표현을 썼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이 풍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질환이에요. 낫기도 좀 어렵고 회복도 잘 안 되고, 특히 한 40대 정도 넘어가면은 풍치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심하게 얘기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90% 이상은 다 풍치를 갖고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치과 와서 이를 빼는 절대 다수의 원인은 풍치 때문에 이를 빼지 충치 때문에 이를 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충치랑 풍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충치라는 건 치아 자체에 생긴 문제점이에요. 떼우거나 씌우거나 이래서 치아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풍치라는 거는 치아가 아니고 치아 주위가 손상을 받는 거예요. 주로 치조골, 치아 잇몸뼈라고 얘기하는 뼈가 녹아버리는 병이 풍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 풍치라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풍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잇몸병이에요. 치주질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치주질환이라는 거는 그럼 왜 생기느냐? 치아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몸은 다 이렇게 피부로 덮여 있잖아요. 이 피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외부에는 온갖 세상에 지금 균들이 잔뜩 있는데, 우리가 이 균들이 잔뜩 있는 데에서 잘 살 수 있는 거는 피부가 있기 때문에요. 방사선이 오염됐거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방호복을 입고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이 피부가 그런 방호벽 역할들을 해줘요.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피부를 뚫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를 타고는 이 안쪽으로 균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틈 안에는 피 속에서 나오는 감마글로불린이나 아니면 혈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또 화학적으로 엉겨붙으면서 치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치은연화 치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미숙아 같은 경우에도 균이 치주질환 때문에 몸속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게 아닐까, 심장질환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치매 같은 경우에도 치주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학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매 환자의 뇌 속에서 치주질환 균들이 검출이 되거나, 심장질환 환자들의 심장 판막에서 치주질환 균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이 치주질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막 이건 무슨 뭐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치주질환 같은 경우에는 입안의 치석들의 주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치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침 속에 들어있는 광물질들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치아에 달라붙게 되는데, 치아에 달라붙은 치석 자체는 원래는 균이 없어요. 치석이 한번 생기면 입안에 있는 균들이 그 치석에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양치를 아무리 잘하셔도 양치질로 치석을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는 균들이 그대로 입안에 살게 되고, 이게 이제 균들의 점점 서식지가 되는 거죠. 늘어난 균들이 잔뜩 입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다 침투를 해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치주질환의 원리고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치주질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느냐?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게 치석이 치아에 붙어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깨끗한 구강 상태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치간 칫솔 같은 거 쓰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가셔서 스케일링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예방과 초기 단계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셔서 치석을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이 치석들에 이제 균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을 해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단계가 있어요.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치은염이라는 거는 잇몸, 살만 염증이 생기는 상태예요. 치은염 상태에서는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만 제거를 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치은염 단계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 양치를 하시게 되면은 피가 나는 경우들이 가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치은염을 거쳐서 치주염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살만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잇몸뼈가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치석도 상당히 깊은 부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서도 잘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잇몸 치료다 치과에서 얘기하는,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취하고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깊은 데 있는 치석들을 다 긁어내는 치료들을 하시거든요. 다 긁어내도 잇몸뼈가 다 녹아내려 있는 상태가 다시 회복되지는 않아요. 부러진 뼈는 다시 붙을 수가 있지만 없어진 뼈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절대. 제가 환자분들한테 치주질환 생겼을 때 말씀드리는 게 최고로 좋은 치료 방법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차선책은 그냥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갖고서는 수명을 좀 더 연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치주질환까지 가면은 걱정들을 하셔야 될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풍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가 흔들린다, 아니면 씹을 때 딱딱한 거 나는 못 씹는다, 찬바람 들으면 너무 많이 이가 시리다, 그런 환자분들 저희 병원에도 꽤 있으신데 그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곳 그냥 쓰실 때까지 쓰세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알았어, 그럼 쓸 때까지 쓸 테니까 일단 염증부터 없애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염증을 100%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치주질환이나 치은염의 원인은 치석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정확하게는 이제 치석에 달라붙어 있는 균들, 치석이 이미 치아 밑에까지 내려와 있고 깊숙한 부분에 있으면 그걸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지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를 빼갖고 팍팍팍팍 긁은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주질환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엔 발치밖에는 없고, 발치를 하더라도 이미 잇몸뼈가 다 녹은 상태에서 이를 빼시게 되면은 임플란트나 이런 거 하기도 어려워요. 뼈가 있어야지 이를 심을 수가 있는데 뼈가 이미 다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주질환 같은 경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시는 거, 그리고 양치 잘 하시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본인이 아무리 관리를 잘 하셔도 세균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 봐서 의사들의 소견이나 또 의사들의 이제 지시를 좀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풍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치과 가셔서 정기 검진 받으시고 스케일링 받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